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실은 한 절반 정도, 한 40분 정도를 영상으로 찍었는데 날라갔습니다. 힘 빠지네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앞에 무슨 얘기를 했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은 저희가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죠. 3시 반에 줌으로 만날 때 웬만하면 제가 조금은 빨리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학기 초라서 좀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되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 저희가 영상은 원래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3학점이다 보니 1시 수당 30분 이상, 그리고 원래 온라인으로 하면 1시간이라고 50분이라고 얘기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수업 자체가 45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45분에 대한 거에서 뭐 30분은 렉처라고 하고 뭐 15분은 저희가 이제 토론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할 때, 뭐 거진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토요일 날 제가 3시 반에 만나서 4시 반 1시간 내로 다 끝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없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영상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되는 걸 제가 이렇게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좀 좋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싶지만 저희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PPT에 있는 그 화면에 제가 음성을 이제 덧입는 걸로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마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저 역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필요한 공지 사항은 그 톡을 통해서 연락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과제를 올렸어요. 예, 논문 하나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약간의 설명으로 된 템플릿을 하나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 먼저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일단은 그 템플릿을 보고 종속변이 뭔지, 독립변이 뭔지 이런 거 기재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는 다시 토요일 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어, 장애 개념과 관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장애를 보는 이제 네 가지의 시선들이 있어요.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윤리적 모델, 그 다음에는 의학 모델, 세 번째는 재활 모델, 마지막으로 인권 모델 이렇게 돼 있어요. 윤리적 모델은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장애인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죠. 아이고 저 집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길을 나노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말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은 아쉽게도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또 집안에서 장애인이 태어나면 그거를 쉬쉬하면서 좀 이렇게 숨기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어르신들이 그런 거 표현하잖아요. 애 태어나면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 말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거죠. 일단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건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 모델에 대한 거는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장애가 있지만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인식하거나 결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좀 설명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하니까 설명이 약간 줄어든 느낌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활 모델이 있습니다. 재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바로잡아서 하면서 결함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는 건데, 이 재활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이제 군대 전쟁으로부터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 전쟁을 참여했는데 부상이나 사고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그걸 재활을 하는 걸 했었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신체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재활, 그게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래서 전쟁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재활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바로잡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권 모델이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그들이 이제 삶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죠. 나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게 표현은 조금 안 되지만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시선이라고 해가지고 개별적 모델이랑 사회적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질병, 사고 및 건강 조건 등에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치료와 재활 과정이 중요시 되고요. 이제 사회적 모델은 장애는 개인에게 기속된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창조된 조건들로 복합체로 보는 관점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인식이나 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중요치 않은 거죠. 지금은 많이 이제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많이 성숙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 또한 장애 아동의 이해라는 수업으로 이제 그런 인식이라는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고 또 환경이라는 부분도 많이 되는 부분들도 하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개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 얘기했는데 지금 녹화가 녹음이 안 됐으니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주변에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건물에서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장애인 표시를 좀 보면 휠체어를 탄 이제 장애인의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휠체어를 탈 때 가장 어려움을 가지는 게 이동이죠. 이동이 가장 어려운데 혹시 옛날 분들은 아실 수 있어. 지하철에서 휠체어 탄 분들이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 걸 어떻게 내려가죠?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내려가는지 기억하세요? 과거에는 방금 비타 500을 하나 마셨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 입구로 가면 거기에 리프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프트가 열리면서 거기에 휠체어가 올라타고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기 위해서 리프트 이렇게 입구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 버튼이 있어요. 벨이. 그거는 영무원을 부르기 위한 버튼이에요. 그걸 누르면 영무원이 올라온 다음에 리프트를 이렇게 열어서 천천히 이제 휠체어를 태운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요. 천천히. 근데 계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꺾여서 두 개가 있으면 그걸 두 번씩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또한 보면 그지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러면 누가 휠체어 탄 분이 누가 이런 걸 이용을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웬만하면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죠. 5분, 길으면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30분 이상 지났던 게 지금은 10분 이내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는 만들었는데 장애인, 휠체어 탄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노약자들, 교통약자들도 탈 수 있고 제가 이거 시간책 이거 하는 건 혹시 중간에 또 꺼질까봐 교통약자들이나 임산부 또 아이를 지고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엘리베이터 하나를 만든 것뿐인데 장애인들도 쓰고 비장애인들도 쓰는 거를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거를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버스도 보면 일반 버스가 있고 저상 버스가 있어요. 저상 버스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보면 안에 휠체어를 타서 거기서 고정을 해서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진짜 장애인을 본 거는 한 두 번,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저상 버스가 그렇다고 휠체어 탄 장애인들만 위한 버스인가요? 아니죠. 비장애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탈 수 있는 버스인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도 쓰고 비장애인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물들 앞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램프를 만들어서 경사로를 이것 또한 뭐 그분뿐만 아니라 뭐 택배 기사들,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뭐 주민들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모델이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든 환경적인 개선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면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장애, 장애, 장애. 물론 발로 뜨고 제가 손상, 무능력,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확실히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해요.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그래서 impairment라고 하면 신체나 내장의 특정 부위가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감소된 상태라고 해서 예시로는 아예 뭐 다리가 없는 얘기를 해요. 그 무능력은 뭐냐? disability, 손상, impairment로 인하여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예를 들면 다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걸어서 이동을 못할 경우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로 이동하는가 아니면 목발을 짚든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동을 하게끔. 그럼 불이익은 뭐냐? 핸디캡, 손상, 임페어먼트나 무능력, 디스빌리티에서 인하여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 상태. 그래서 다리가 없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 설명을 좀 더 붙이면 아까 버스를 얘기했죠.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에서 휠체어 탄 사람이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상 버스일 때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저상 버스가 이 번호에서 이 노선에서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 때까지 저는 몇 개의 일반 버스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은 방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다리가 없다는 사실 및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은 분명히 장애, 그러니까 손상과 무능력이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장애, 불이익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장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과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장애,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장애인 복지법을 얘기를 할게요. 이 수업에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장애인, 장애학생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서 말하는 거와 특수교육법에서 말하는 장애학생을 얘기할 때는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작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어요. 일단은. 근데 그전에서는 1급부터 6급으로 나눠져 있고 이거는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손상 정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폐지가 됐고 그걸 해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복지법에서도 표현 자체가
등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 정도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 우리가 소냐, 뭐 소 1등급, 2등급 그런 것처럼 왜 우리를 등급으로 나누냐라고 표현들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하기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장애 영역이 1급부터 6급까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뭐 신체 장애 같은 경우는 6급까지 존재를 하지만 지적 장애의 경우는 1급에서 3급밖에 없어요. 1급, 2급, 3급. 그러다 보니 문제가 1급인 아이들은 굉장히 중증인 아이들도 많아요. 하지만 3급인 경우에서는 경증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에서 서비스는 달라지는데 문제는 정도로 얘기할 때는 모두 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인데 어느 분이 자기 제자가 장애 학생인데 장애죠.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요.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뭐 활동하고 자기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는데 이 내용이 바뀌고부터는 뭐 오랜만에 그 선생님이랑 학생이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랬더니 자기는 3급이라서 많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진짜 1급인 장애 친구들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뀐 바뀐 것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이 정도에서 표현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되게 대소변을 못 가리는 친구나 저나 동일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좀 씁쓸하다는 표현을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한 거는 나누지는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아마 이 부분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점점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1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같은 심한 장애인이라도 그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받아야 될 서비스가 다르다. 장애인 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유형인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래서 신체 기능, 외부 기능, 그리고 내부 기관, 그리고 정신적 장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기체, 뇌병면,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장애는 외부 신체 기관이고요. 뇌병변은 저희 뇌성마비라고 표현을 또 하고 그리고 내부 기관은 뭐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뇌전증은 간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정신장애는 이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우리가 정신장애는 간혹 가다가 뭐 분열증, 뭐 양극성 장애, 그리고 우울장애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현황과 등록 절차. 2018년 말 기준으로는 뭐 6급이 제일 많고 1급이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표현하자면 이제 장애가 심한 장애인보다는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이 더 많고요. 영역 분류는 뭐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외부 신체 외부 신체 기능이고 검정색은 내부 기관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정신적 장애를 하는 거예요. 보면 녹색에 되어 있는 지체, 청각, 뇌면역, 시각 장애가 많고 그리고 오히려 저기 그 내부 기관 장기에 관련된 장애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정신적 장애가 이렇게 딱 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참고로 말하자면 특수교육에서 학령기회 등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지적 장애가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자폐성 장애까지 포함을 하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면 3분의 2 정도 수준이 돼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아니죠. 그거는 밑에 나와 있는 발생 원인에서 후천적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령기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시각 이러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선천적인 용어보다 더 많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장애인 등록 절차를 해서 요거를 클릭하고 뭐 설명을 하고 위에도 또 이런 거 클릭하고 했더니 녹화가 오류가 나서 뻥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지 않겠습니다.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이거를 한번 클릭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요 차별금지법 요것도 아까 클릭을 해서 했는데 안 누를 거예요. 또 오류 나면 저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 교육 뭐 등등등등 있어요. 거기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 고용이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은 장애인 쿼터 같은 게 있어요. 용어가 뭐였더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저희가 지금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한 3% 정도 됐는데 50인 이상의 사업장인가? 부터는 3% 50인인지 300인인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3%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인가? 그거를 이제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들이 입사를 할 때도 장애인들은 특별전형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는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더 장애인에 대해서 딱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그걸 좀 악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약간 장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애가 있는 것을 숨기고 왜냐하면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데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딱 그거를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좀 경험을 해봤을 때 그 수업을 하는데 장애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제 청각장애가 있었는데 뭐 3급 정도 뭐 급수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하지 않고 또 청각장애인이 귀 안에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 귀 바퀴가 이렇게 좀 보이면 좀 장애가 있나라고 하지만 귀 안쪽이다 보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서는 자기가 청각 장애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에 앉으면 좋은데 제일 뒤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하고 아무튼 뭐 하고 대신에 그 밑에 써 있는 게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거를 다른 반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들어왔을 때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 전형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득은 다 그렇게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자기가 밝히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 그 학생이 생각할 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제 표현들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바른 표현이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권장하는 표현이고요. 그렇다고 뭐 길 가다가 너는 비장애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수업 때나 여러분들이 기관에 종사할 때나 뭐 장애인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장애인들이 듣기에도 좀 낫지 않을까. 일반인과 장애인, 보통 사람, 뭐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하면 장애인이 비정상인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뭔가 안 좋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좀 표현을 하고요. 장애우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틀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자를 쓰거든요. 근데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크게 저는 거부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장애인 당사자가 듣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욕, 비속어로서 뭐 병신, 등신, 애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비속어를 막 사용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쓰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다 이게 장애인들과 관련된 비속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윤리적인 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이 되게 안 좋게 봤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핸디캡은 아까 얘기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서 문제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 상태를 가르쳐서 불리 또는 불이익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는 장애인 복지법을 통해서 장애 아까 부여받았던 거 여기 있는 친구들 요런 친구가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아까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에는 이때까지는 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좀 특수교육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는 아동들이 대부분 아동들이기 때문에 학교를 재학 중인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은 특수교육법에 조금 더 되어 있지 그렇게 장애인복지법보다는 되어 있어요. 물론 지적장애나 자폐손장애, 정신행동장애 애들을 좀 많이 만나겠지만 또 그리고 그 특수교육 안에서는 이 친구들이 좀 더 주가 돼요. 제일 많아요. 포션이. 아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청각, 뇌병변, 시각이 여기 많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특수교육에서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할 거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 여기까지 했는데 거진 한번 40분 정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이거 영상을 찍을 때 시간도 조금 염두를 하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번 끊고 그걸 할게요. 너무 또 길게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화장실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잠깐 아이고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잠깐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